안녕하세요.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리플의 새로운 소식과 전망 그리고 차트를 봐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무료 정보방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실시간으로 정보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언제든 무료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플의 최신 이슈부터 살펴보자면 첫 번째 소식은 리플이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리플레저 기반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리플레저 일본 한국 펀드를 조성한다고 11일 발표를 했습니다. 리플레저 일본 한국 펀드는 양국에서 리플레저 기반의 혁신 촉진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펀드 자금은 한일 기업과의 파트너십과 리플레저 기반 프로젝트 개발자 보조금, 커뮤니티 성장 등에 쓰이는데 리플은 앞서 리플레저를 활용하는 개발자들에게 리플레저 그랜트와 리플레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리플 10억 개 규모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리플레저 일본 한국 펀드 역시 이 일환입니다. 리플이 기여를 약속한 10억 리플 상당 부분이 이번 펀드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 내 유망한 기회 지원에 쓰일 예정으로 그 규모는 장기적으로 수천만 달러에 이를 예정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7번째 리플레저 그랜트 프로그램 수혜자는 일본의 VWBL과 한국의 모아이 파이낸스로 리플레저 기반의 개발과 확장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을 받고 리플은 지난 2016년 SBI 홀딩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합작 법인인 SBI 리플 아시아를 설립해 아시아 지역에서 리플 결제 솔루션의 채택을 촉진하고 있는데 올해 초 일본 시장에 리플레저 기반 기업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도쿄에 본사를 둔 해시키 그룹의 전문 컨설팅 기업 해시키 DX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었고 내년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월드 엑스포 2025에서는 수백만 명의 참가자를 위한 공식 엑스포 대체 불가 토큰인 NFT를 발행하는데 리플레저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일본 시장에 대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리플의 핵심 임원진은 오는 8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웹X 아시아와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블록체인 워크 등 행사에 연사로 참석할 예정이며 또한 리플은 9월 초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커뮤니티 행사를 열어 현지 커뮤니티와 개발자의 리플레저 일본 한국 펀드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에미 요시카와 리플 전략 이니셔티브 부사장은 리플레저 일본 한국 펀드의 출범은 지역 허브로서 블록체인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과 일본의 잠재력에 대한 리플의 믿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또한 현지 리플레저 커뮤니티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리플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해당 펀드가 역동적인 두 시장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내년 현물 리플 ETF를 승인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법적 패배 후 SEC가 실용주의로 전환했다고 밝혔는데 9일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다른 암호화폐 상장 지수 펀드인 ETF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했으며 SEC가 왜 8개의 현물 이더리움 ETF에 대한 심사 요청 서류 양식을 승인하는데 더 실용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첫째로 그들이 법정에서 많이 패배를 했고 비트코인 ETF를 라이브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끌려간 것이며 그들은 이더리움 ETF와 싸우고 시간을 끌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법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좌절스럽다. 미국은 이러한 기술에 투자를 해야 하며 이는 받아들여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SEC는 매 단계마다 이를 막아왔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이어서 그는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은 굉장히 후진적이며 영국,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와 같은 국가들이 훨씬 앞서 있고 우리는 세계의 나머지 부분보다도 매우 뒤처져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리플의 차트를 살펴보자면 간만에 리플이 일시적으로 0.5달러 선을 상회를 했으나 그 흐름이 오래 이어지지 않았고 비트의 하락과 맞물려 현재까지 계속 하락 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0.5달러가 여전히 주요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약세 우려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가상자산 전문 뉴스 플랫폼 FX 스트리트는 리플 차트에서 하향 상승 추세선을 특징으로 한 약세 패턴이 형성되었다고 보도를 했는데 리플은 5월 25일부터 6월 10일 사이 몇 차례 상승 추세선에 도달을 했었고 5월 25일부터 6월 10일 사이 하향 추세선인 0.491달러가 지지선 역할을 했으며
일봉 차트 기준 이동 수렴 평균 발산 지수인 맥디가 중립 라인 아래를 기록을 하면서 약세 신호가 포착되었고, 현재 상대 강도 지수인 RSI는 35포인트대로 과매도 영역인 30에 더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현재 리플은 4월 9일 고점에서 4월 13일 저점으로 향하는 피보나치 236 되돌림 선인 0.4712달러의 지지선을 형성을 했으며, 하향 목표가는 6월 7일 저점에서 약 10% 낮은 0.4511달러입니다.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FX 리더스는 주요 거대 세력이 단기간 영향력을 확장을 하면서 주말 내내 이루어질 리플 고래 세력의 가격 회복 시도를 무력화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미디어는 0.55달러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리플 지지 구간인 0.46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 흐름이 이루어질 지점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포테이토는 애널리스트 매튜 딕슨의 전망에 주목을 했는데, 그는 리플이 가격 조정 단계를 형성 중이며 단기간 추가 하락한 뒤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딕스는 이번 주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데이터가 가격 하락세를 촉진할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그러나 금리가 인하하면서 투자자는 CPI의 영향으로 기록된 리플 하락세에서 상승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을 해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도움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